지수가 105를 좀 돌파를 해서 윗골이 되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인다 하면은 비트코인을 들어가도 괜찮다. 안녕하세요, 영니치 영은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점 대비 10%에서 1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좋아, 지금 들어갈 때야 라고 생각은 아직 안 들어요. 죄송해요. 그거는 페이크였고요. 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언제쯤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주 보는 지수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비트코인을 볼 때 사실 비트코인 차트도 많이 봐야 되지만 더 많이 보는 것은 미국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가 정말 이게 얘 내려가면 얘 사, 얘 내려가면 얘 사라고 연동이 돼 있는 것 마냥 굉장히 서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럴 만도한 게 달러와 비트코인은 사실 왼수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달러의 신용도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다른 화폐에 대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금이나 비트코인이 달러 신용도에 내려감에 따라서 해지선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혹은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용도가 높아져. 그럼 굳이 대체화폐를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대체화폐 가치를 내려가고 달러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도 달러 지수와 비트코인 차트가 밀접하게 제가 연관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달러 인덱스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인덱스가 뭐냐면 다른 기축통화대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100보다 아래면 낮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험 자산 시장과 이 달러가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뭐 예금이나 적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다 여기로 옮겨가잖아요. 1%만 높아져도 일로 가는데 다른 더 큰 돈을 굴리는 글로벌 투자자들 또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달러 있는 게 더 안전한데 하면 여기 빼고 다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코로나 시국 때는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다들 위험자산 시장으로 막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 달러 지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100 아래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시장, 뭐 주식 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100% 상관계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반비례적인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5월 1일에 24년 들어와가지고 최고점을 찍었어요. 105를 뚫고 106을 근접하려고 하다가 내려가는 순간 비트가 살짝 반등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대본을 적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예민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0분 봉을 많이 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5분 봉을 많이 봅니다.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15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한 60분 정도, 그 정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모아줘야 이게 의미 있는 봉이다 라고나 걸 알 수가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커서는 안 되고요. 환율 시장이니까 커서는 안 되기 때문에 15분 봉만 보더라도 좀 잘 볼 수 있어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봉이 조금 꺾이네, 그럼 비트가 또 올라가고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는 비트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달러 지수 차트를 보면요, 일봉이 살짝 이상해요. 개파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인덱스 차트에서 개파락을 안 시키는데 이상하다, 좀 많이 꺾이려고 그러나 하는데 또 생각보다 제가 이틀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또 버티더라고요, 달러 지수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긴가민가하고 가려다가 멈추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서도 봐왔던 결과 갭을 만들면 그 갭을 채우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갭하락을 채우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비트 입장에선 좋을 게 아니니까 지금 살짝 반등하려면 한 10% 떨어졌으니까 반등하겠지라는 것보다도 이거 좀 갭 메울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뚫고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달러 지수가? 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스닥을 보세요. 지금 나스닥이 조금씩 진짜 무서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거래량 치고 장대 양봉 만드는 것보다도 작은 양봉의 찌금찌금 상승이 더 무서워요. 알게 모르게 오르는 게 무섭지, 누가 봐도 거래량 치고 올라가면 그거 다 매물 출하해버리면 다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지수를 또 너무 높여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나스닥 지수를 지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달러 지수를 뭐 106 이상으로 지금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지선을 그어봤을 때 8,700만 원 선이거든요. 9,100만 원 선도 저항선이 맞긴 맞는데 8,700만 원도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가정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정말 더 치고 올라가려면 6월보다 7월이 더 나은 것 같은 게요. 7월은 또 서머랠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서머랠리가 근데 보장이 되려면 이 미국의 이 나스닥 기업들이 잘 나야 됩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해야 얘네가 치고 올라가고, 그럼 달러 지수가 힘없이 내려오고, 그래 비트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올라가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뭐 엔비디아, 애플, 마소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기대감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더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럼 달러 지수는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들어가도 많이 먹을 게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좀 내려가서 8,700까지 내려가는 걸 기다렸다가 조금 먹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7월 달에 슬금슬금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어깨에서 들어가서 나는 머리까지 먹지 뭐,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업비트를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업비트는 한국 기반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달러로 계산을 해서 환율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에 보면은 혹은 구글에 치셔도 달러로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볼 수가 있어요. 6만 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이고 그 아래로는 5만 달러가 돼 있거든요. 대충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7,200만 원 선, 6만 달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8,700만 원 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이 주요 저항선들을 잘 그어두시고, 또 미국 달러 지수 인덱스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바닥 안 메꾸고 조금 작은 음봉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내려가는 갑다 하고 비트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지지선도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의 지지선은 우선 지금까지 봤을 때는 103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또 난감한 게, 나스닥도 살려야 되지만 자국 경제도 살려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이 국채에 대한 그 부담을 메꾸려면 달러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서는 안 돼요. 그럼 최소한 100 이상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나스닥이 올랐으면은 달러 지수는 더 내려가야 정상인데, 채권 금리를 어떻게든 지금 잡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미국이 부채 폭탄으로 터지게 되니까 돌아오는 거 다 만기 오는 거 다른 데로 떠넘겨야 되는데, 채권 금리 떨어진 걸 누가 다시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둘 다 붙잡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 임금 높여가면서까지요. 저는 일단 103 혹은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면 102 이렇게 잡고 위로는 105, 이 레인지 안에서 비트코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난 보수적으로 하고 싶어. 그럼 105에서 샀다가 103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럼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엄청난 수익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지표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왔던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그래도 제가 한 300만 원까지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그냥 무조건 100만 원까지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바로 하루 만에 사고 판 거는 없잖아요. 뭐 일주일 혹은 2주, 한 달 사이에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냐? 100만 원 가지고 그래도 저 많이 이 정도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깎아 사 먹을 정도는 또 벌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욕망의 항아리에 내가 잠시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어디까지 해지용 혹시나 모를 달러 신용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해지용으로 쓰시지 이걸로 내 집안을 일으키겠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정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때 타야지. 지금은 뭐 이게 꺾일지 말지 계속 이거 연착륙을 시킬지 말지 버티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비트코인 하실 때 미국 달러 지수를 예민하게 보시라. 그리고 이 달러 지수가 105를 좀 돌파를 해서 윗골이 되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인다 하면은 비트코인을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응 아니야 하고 더 올라가 버리면 잠깐 멈춰야 할 때예요. 좀 추세적인 하락이 보일 때 다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덱스가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비트코인은 그때 팔아야 할 그런 기점입니다. 지금 이 레인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들어가야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만약 좀 시장이 좀 도움을 준다면 이 7월 전에 한번 하락 시게 했다가 이때 담고 7월 서머 랠리 같이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이렇게 날아가면 해피한 그런 결말이 아닐까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코인은 일절하지 않고요. 뭐 옛날에는 뭐 이더도 했었고 리플도 했었고 눈물의 위믹스도 했었지만 난 제 성향하고 제일 잘 맞는 거는 의외로 묵직한 비트코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구설수가 오르면 이더는 아니겠지만 상패를 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어떻게 상장 폐지할 거야? 이 시조세를 어떻게 상패를 할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정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할 건데 비트코인으로만 할 생각입니다. 뭐 다른 게 얼마나 올라가든 간에 그 원칙을 그냥 저는 지키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